아침 뭐 이렇게 부동산 얘기할 건데 드라마 얘기는 좀 그렇지만 다들 글로리 보셨나요? 네. 자, 더 글로리 보신 분? 많지 않네? 생각보다. 네. 저는 다 봤습니다. 아, 재밌게. 저 제주도에서 오는 길에 비행기 내리자마자부터 이동할 때 계속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아주 재밌게 다 봤어요. 가끔 또 이렇게 뭐 맨날 공부만 할 수 있나. 중간중간에 또 쉬고 해야지. 네, 책방님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애니님도 안녕하세요. 윤혜누님. 네, 저희 이제 8시에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저한테 지금 뭐 몇 번에 걸쳐서 얘기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준비하려고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갱노노 좀 사용법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내일부터 몰아보기 하신다고 하고 싶은 대로님 아마 시작하시면 끊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시간 잘 배분해서 보시면 좋고, 네, 갑지아님 반갑습니다. 나 이제 8시가 됐고요. 자, 오늘은 잠깐 확인을 해보면 지금 나눔 강의 총 신청은 이제 한 170명 정도 네,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마 녹화본 또 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뭐 100 몇 명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줌 오늘 이제 부자로님이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인원 끊기지 않고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네, 부자로님 감사합니다. 아침도 저녁도 다 해주시고 네, 세팅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세팅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채팅창 잘 보니까 뭐 이제 이상이 있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자, 우선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많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간단하게 저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저는 불이니 전문 저희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불이니 저 강의 왕초보 부동산 강의 했을 때 저희 이제 수강생님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불인이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 네, 불인이 전문 선생님 할인이입니다. 이거 완전히 라임도 너무 좋지 않아요? 불인이 할인이. 네, 전혀 불인이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20년도 전에 지어놓은 아이디였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불인이 전문 할인이. 네.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아웃풋을 시작을 하면서 나인에빗 닷컴스쿨에 있는 나인에빗에서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지금도 나인에빗 정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닷컴스쿨 정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2022년도에 정말 좋은 기회로 원래 그냥 나인에빗 조언이었었는데 중간에 메이트가 됐어요. 메이트가 뭐냐면 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조장님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조장님이 닷컴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서부터 저한테
메이트를 좀 해라 해가지고 중간에 메이트로 투입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4, 5, 6월 달 메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6월 달에 최고 우수조 또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더니 7월 달부터 시작하는 나인앱이 시스템에서 저보고 멘토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동산 멘토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뭔가 멘토를 하거나 하는 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닭꿈 성훈이 선생님과 또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되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부동산 이제 멘토를 작년에 7월부터 12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서 각 개월당 7월에는 110명, 8월에는 120명, 그리고 130명,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6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그분들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그 시스템이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어떻게 이제 하던 거를 좀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도와주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KB 시계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이 강의 때문에 더 지금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500명이 좀 넘는 정도의 이제 단톡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많이 조금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부동산 구린이 선생님이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뭐 매매 사업도 하고 임대 사업도 하고 이제 그 부동산 계속 공부를 하면서 돈 공부를 하다 보니 조그맣게 나도 무인점 같은 것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라인앱이 정규 강의 1기 운영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 2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식 출판사랑 지금 출판 계약을 하고 5월 말까지 책을 지금 다 써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을 집필 중에 있는 또 초보 작가이기도 하고요. 아마 올 가을에 쯤에 되면 할인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 미리 써놨어요. 예정이지만 베스트셀러 작가. 네, 올해 꼭 베스트셀러 작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제 정식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오늘요. 어제 오늘 계속 엄청 큰 뉴스가 지금 터졌죠. 자, 뭐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좀 정말 심각한 어마어마한 큰 뉴스가 터졌어요. 네, SVB. 자, 이거 나 무슨 사건인지 알아? 1번 몰라? 2번. 여기 다 1번 하시는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아? 솔직하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은행이 지금 파산을 했어요. 우리가 은행 파산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전 사건. 너무나 컸던 그 리먼 사태. 이런 사태가 지금 예상될 정도로 큰 사건이 터졌거든요. 미국에서. 자, SVB, 실리콘밸리 뱅크래요. 이게 여기 보면 1983년에 설립을 했는데 2023년 딱 이렇게 40년 됐죠. 40년. 40년 된 은행이 며칠 전에 파산을 했어. 근데 이거 내용을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아기곰님 아시죠? 우리 부동산 최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인 아기곰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주 엄청나게 기가 막힌 포스팅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같이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SVB 사태의 원인과 영향. 지난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은행 중 그저 그런 은행이 아니고 미국 은행 순위 16위의 대형 은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 국민은행 정도 되는 규모의 큰 은행이 파산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은행이 불과 14시간 만에 파산 사태를 맞았다. 그래서 정상에 올리는데 40년 걸렸고 망하는데 14시간.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 유희 같은 거 조금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40년, 그 다음에 14시간 이렇게 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 여기가 왜 파산을 했냐면 원래 은행은요. 개인 또는 기업이 맡기는 예금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또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 이것이 은행에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은행에게 있어서 돈은 상품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돈을.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싸게 받죠. 대출 이자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을 때 만약에 1%로 받았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는 막 2%, 3% 요새 막 진짜 이 대출이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은행은 돈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예대마진 구조로 예금과 대출 사이에 있는 그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인 곳이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좀 이상한 구조였던 거야. 예금은 많이 유치하는데 대출이 적은 시스템이래요.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은행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그 은행 되게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돈을 벌죠. 대출 이자를 받아야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은행은 예금 많이 유치하는데 대출이 적은 구조야. 예를 들면 100억 원의 예금을 유치했는데 10억 원만 대출을 내주는 시스템이래요. 좀 신기하죠? 그래, 여기는 근데 SVB, 실리콘밸리뱅크,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은행이고 주 고객이 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다. 근데 이 기업들이 너무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돈을 계속 갖다 맡기기만 하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면 또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 이 SVB 은행은 언제나 은행에 돈이 넘치는 구조.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예금을 유치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금을 유치했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데 대출이자는 안 들어오니까 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자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내야 이 은행이 잘 유지가 됐던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은행이 수익을 내려고 미국 국채 여기다가 투자를 했네. 그쵸? 그랬는데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금리랑 채권, 국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채 아주 안정적이야.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야. 라고 해서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에서는 이게 너무 안 좋은 투자가 또 될 수도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밑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뱅크런 뭔지 아시죠? 뱅크런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기업들이 자기네 돈이 문제가 생길까 봐 갑자기 소문이 팍 퍼지니까 은행에 돈 달라고 하죠. 옛날 같으면 가서 줄 서서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은행에 달려간다. 가서 내 돈 달라고. 예전에 기사 같은 거에 보면 은행 앞에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서가지고 돈 주세요 막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쵸? 그랬는데 요새 누가 은행을 가? 자동이체하지. 이 회사 돈을 많이 가지고 여기다가 은행을 예치해 놓은 기업들이 자동이체로 손을 순식간에 다 빼가버린. 무서우니까. 자기네 돈 없어질까 봐. 그쵸? 뱅크런이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 순식간에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했어. 무섭죠?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오늘도 기사 보니까 국민은행도 여기 뭐 주를 10만 주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고, 근데 미국에서 원래는 우리나라에도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뭐 5천만 원인가 이 정도 금액은 무조건 국가가 보호해 주잖아. 근데 여기는 국가에서 원래 2만 5천 불 정도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 거였는데 오늘 발표가 났어. 이거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커지면 진짜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라 전액 보증해주겠다고 오늘 했어요.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내용 이제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워낙에 아기곰님이 글을 편하게 잘 쓰시거든요. 잘 읽히게.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으면 좀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너무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라 전 세계에다가 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고금리를 유지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대요. 지금 장기간의 고금리가 또 몇 달째 계속 금리가 계속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고금리 유지를 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길까? 여기 보면 2000년대에 고금리를 펼치니까 IT 버블 꺼지면서 미국 경제 휘청했고 2007년도에 고금리 정책 펴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는 국제금융위기도 발생하고 이게 시장의 복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파웰이 막 그렇게 얘기했죠. 더 올릴 것처럼. 이게 순식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예전처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건데 왜 미국 얘기를 하나? 왜 하겠어요? 뉴스를 보셔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부동산 책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씩 앞으로는 뉴스를 조금씩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정교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교함이 급격한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40년 된 은행을 14시간 만에 파산을 시킬 수 있는 게 자본주의야. 너무 예전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보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은행들은 갑자기 겁나지 않겠냐고요.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우리 카톡으로 돈 이체하거나 할 때 얼마나 편해요. 거기에 있는 돈 한순간에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요새 국민은행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돈 단위가 커져도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 OTP 필요 없어. 핸드폰으로 OTP도 안 물어보고 뭔가 처음에 시스템만 세팅 딱 해놓으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완료돼요. 계좌이체가. 점점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문제도 생기는구나.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강생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돈을 모르는 거는 순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착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돈 공부 안 하고 그랬던 게 사람이 이렇게 순하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부동산 공부뿐 아니고 돈도 그렇고 저렇게 큰 회사도 순식간에 다 해체시키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건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세상이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번에 이렇게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짓기는 했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다 부동산 공부 그리고 돈 공부, 재테크에 대한 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계속 만나 뵙고 있는데 어떤 때는 가면 뭐 아시는 분들하고만 같이 다니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가면은 뭐 한 15명 중에 한 7, 8분은 싹 모르는 분이 또 오실 때도 있고 근데 임장 다닐 때 이 얘기들 많이 해요. 무슨 얘기 많이 하시냐면 쌤 제가 예전에 어디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어요. 못 샀어요. 근데 거기가 몇 년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올랐더라.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진짜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매도를 했는데 팔자마자 올라가. 가격이. 내가 집 팔자마자. 그래서 다시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 나이가 또 제법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또 있으실 수 있고. 또 아니야 나는 잘 샀어. 나 A 아파트를 샀는데 한 2억 올랐어. 내 친구는 5억이 올랐네. 2억이 오른 것도 사실은 너무 잘한 건데 내 친구는 5억이 올랐대. 사실은 10억 이렇게 올랐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장기간에 기간 동안에.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안 산 사람. 이 사람 나는 운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운이 안 좋네.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안 샀다. 자, 두 번째. 어렵게 팔았는데 팔고 나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나는 운이 더럽게 안 좋다. 그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안 좋아. 자, 나는 2억 벌었는데 내 친구는 5억 벌었대. 나는 운이 좋은데 친구는 더 좋아. 아우 열받아. 왜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10억 부자가 되고 너 지금 있는 돈에서 5억 더 주는 거 A번. 그 다음에 너 2억 주고 다른 사람들 2억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두 번째를 선택을 한대요. 돈으로 봤을 때는 5억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남보다 비교가 항상 더 중요해. 내가 번 2억이 안 보이고 친구가 번 5억이 보이거든요. 그 한참 상승기가 많이 있었을 때 이거 아세요?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이게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래요. 다, 다 이거 너무 경험돼 딱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맨날 우리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왜 이거 한참 이때 비트코인이 진짜 막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이거 엄청 유행했어요. 후에 월급쟁이 후에 삼각지대 그러면서 그때 했더라면 자 우리 부동산 초보 우리님들이요 집을 언제 사시냐면 보통 이제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무슨 그래프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자 가격이 여기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거의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지인에 있는 그래프인데 주황색과 이 민트색 올라가다가 사람들의 관심도가 최정점을 찍을 때쯤 꼭 이때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건 좋아.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죠.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사람들이 모두 만났을 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쵸? 그때 집을 사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을 거야. 누구나 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같이 나눔 강의를 한다? 그랬으면 500명이 넘게 들어왔을 거야.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덜할 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아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때 사고 싶잖아요. 그쵸?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요 시점쯤에 사고 싶잖아요. 바닥을 치다가 올라가는 요 때쯤 이런 때 집 사고 싶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근데 불인이들이 꼭 꼭지 혹은 꼭지를 앞두고 그때 집을 산단 말이에요. 부동산 초보들이. 왜? 분위기에 막 휩쓸려. 이때 안 사면 막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위기가 막 순식간에 또 안 돼도 될 사람들 말을 들어. 누구 제가 가끔 이제 막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옆집 아줌마. 자꾸 얘기 같이 하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꼭 안 사도 될 때 집을 사요. 그리고 또 그때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 하라고 하는데 뭘 좀 시도를 하라고 하는데 안 들어. 자, 결론은 이거죠. 불인이들이 꼭지에 집을 사고 영끌을 하는 이유는 불인이라서 말 그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동산 초보들이라서 그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만약에 돼가지고 한번 그런 시기를 만났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깊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한 번씩 하면 좋을 텐데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A, B, C의 경우 나 막 집 샀다가 팔았는데 가격 막 올라가 열받아 죽겠어서 부동산 쳐다보기도 싫다. 그리고 첫 번째 막 또 나는 2억 올랐는데 친구 막 5억 올랐대. 그럼 막 열받아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그걸 잘 골랐나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야 막 다. 내가 오른 2억은 쳐다보지도 않고. 불인이라서 그래요. 계속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 이제 완전 젊으신 뭐 20대, 30대 분들은 아직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될 텐데 만나기 전에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대단하신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 너무너무 또 대단하신 상황이 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살고 있는 동안에 모두 다 시장에
참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다 어딘가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쵸? 다 어딘가에 어떤 방법으로 꼭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 뭐뭐 있어요? 막 생각나는 거 막 다 적어보세요. 부동산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내가 부동산에 살고 있는가? 부동산에 우리 이제 딱 생각나는 거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매매하고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거 말고 다른 방식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연세도 어쨌든 렌트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월세랑 연세 같이 해주세요. 무상거주. 무상거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 친정. 맞아, 맞아. 가족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았어.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도 있죠. 그죠? 부모님은 빈대래. 렌다님 빈대래요. 어떻게 하지? 회사 기숙사에 무상 거주하는 거는 사실은 무상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월급 부분에서 회사는 그걸 다 계산에 넣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절대로 무상으로 재워주지 않아요. 얘를 불러와서 일을 시키면 그거 이상의 수익이 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료로 거주를 하게 해주는 거고, 네. 공유 경제도 사실은 돈을 어느 정도 일부분을 쉐어를 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월세, 노숙. 우리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지. 자, 노숙하신대요. 아, 노숙 뭐 여기는 안 들어가긴 하네요. 네.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없어요. 네.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돼. 무조건. 부모님 댁에 살아도 부모님이 이 셋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부동산 시장에 꼭 참여를 해.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세요? 뭐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오, 히티카카님은 매매가 나왔어요. 청약. 청약도 뭐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매수를 하고 되는 거. 여기 분들은 다 매매가 나오네. 자, 이거 부동산 공부를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보통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세죠. 보통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집 안 사고 전세로 시작하잖아요. 왜? 부모님들한테 기회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월세는 안 되고, 그죠? 전세가 그나마 너네들이 돈 모으고 하기에 제일 좋아. 그래서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신혼부부들이 돈이 없으니까 또 방법도 모르고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이 실수는 하지 않게 하려고 전세를 해라. 그게 왜 그런 얘기들 책에 보면 많이 있어요? 내가 전세로 너 친구들이 막 물어보잖아. 너 집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양가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집을 샀네? 그 사람은 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세했어 라고 말하면 그냥 뭐 잘했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신혼부부가 월세했다 그래봐. 양가 부모님이고 각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걱정할걸요. 아, 쟤네는 돈을 모은 게 없나 보다. 아니면 뭐 양가 부모님이 다 도와줄 형편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월세로 시작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우리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전세는 좀 안정적이고 월세는 왜 전세도 할 때 다 대출이자 나가는데 전세에 나가는 대출이자는 저금 같은 개념이 있는데 월세에서 나가는 그 월세 돈은
싹 없어지는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하고 보니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전세가 뭐라고? 무이자 대출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세는 임대인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내가 임대인일 때, 임차인일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일 때 누군가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소유권은 내가 갖는 것. 내가 임차인의 경우는 내 돈의 사용권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큰 목돈을 남한테 주면서 이자도 안 줘도 돼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돈을 몽태기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나마 또 내가 있는 돈으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보통 그렇죠. 그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대출이 훨씬 많이 나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샀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임차인이 4억의 전세를 들어왔네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은 하고 있어. 지금 그 대신 그 집에 살지 않나요? 네.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가 내 큰 돈을 내 임대인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제가 막 전세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돈 공부를 해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방식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열심히 돈을 공부를 해서 큰 돈을 내가 사용할 줄 알면 그 해서 은행 이자보다 대출 이자보다 이길 수 있게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전세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내 돈의 기회를 누군가한테 주고 그 사람이 내 돈을 맘대로 쓰고요. 무이자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줬는데 은행에다 돈 주면 이자라도 받잖아. 집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큰 돈을 주면서 이자도 안 받아. 아니 근데 나중에 100% 돌아오지 않나요? 전세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라고 보통 전세 자금은 100% 돌아오니까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새 기사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전세가 절대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전세, 역전세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고 지금 뭐 사기 조직에 연계돼가지고 27,000채가 근데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이런 쪽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사기 조직 임대인 176명이 26,000채를 집을 가지고 있대요. 한 사람당 평균 150채씩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도권의 중심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화곡동에 3,443 인천 이런 쪽에 1,896, 782, 771, 682 전세는 되게 안정적이라는 절대 전세가 안정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모든 그런 위험에서 비껴나가는 사람이라서 내가 만난 임대인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요새는요.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하고 샀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어요. 기사상으로 보면. 그래. 전세는 왜냐면 한 번에 큰 돈을 남한테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 돈 띄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전세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전세 불안, 월세로 가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월세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렇게 전세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오늘자 부동산에 뉴스를 보면 부동산 월세 그냥 검색을 해서 뉴스를 보면요. 월세가 너무 치솟아서 감당이 안 되고
월세액이 치솟고 월세값도 만만치 않고 월세도 날리고 월세 무섭게 올라서 뭐 100만 원 넘는 구액 월세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월세는요 사실 월세도 아니에요. 반전세지. 전세 보증금도 되게 센데 거기에 또 월세를 내는 거야. 예전이었으면 전세거나 월세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었을 건데 최근에는 부동산에서 이거 확인해 보시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되게 세요. 처음부터. 옛날에는 그 보증금만 내면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또 내야 돼. 자, 근데 월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월세는 항상 한계점이 있어요. 금리랑 계산을 했을 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을 하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가거나 했으면 다시 전세로도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 국가에서 이제 전세,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조금 풀어줬더니 또 월세를 하실 분들이 전세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제가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선택을 하고 자 부동산 공부하면서 다 매매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부동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다면 매매랑 전세랑 월세랑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최선의 방식이 뭔가 네, 그거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전세는 조금 안정적이라서 엄마가 항상 신혼 때 전세해야 된다고 했어. 월세 가면 다 패가망신할 것 같고 그 월세 돈 다 그 집주인한테 돈 주면서 내 돈 다 주는 것 같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매매랑 전세랑 월세랑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거를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불인이야. 자, 나는 불인이다 1번, 나는 그래도 부동산 조금 안다 2번, 나는 중수 이상이 된다 3번. 1111도 나왔네. 2번도 있어요. 2번도 그래도 있으시고. 네. 나는 그래도 조금만 알아. 가끔 이제 그 제가 뭐 처음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했을 때 네이버 폼으로 여러분의 불인이 정도는 이런 거 많이 여쭤보거든요. 나는 부동산 책을 한 30권 이상 읽었어 하면 제가 줄을 걷어요 채팅창에 30권 이상 읽었어 하면은 일 한 번만 해주세요. 30권 이상 읽으신 분 몇 분이나 될까? 지금 우리가 130명 있는데 30명 이상 30권 이상 읽으신 분도 이렇게 많아요. 자, 나는 그럼 한 20권 이상 읽었다는 2번. 네. 나는 10권 이하야 3권. 3번. 한 번은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우리 아직 공부가 많이 덜 됐어요. 지금. 그리고 책만 읽는 것보다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30권 이상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지금 30권 이상 읽은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명. 자, 제가 가끔 이럴 때 약간 조금 항상 보면요 10% 20%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0번 이상도 이렇게 많잖아요. 여태. 자, 불인이라면 이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불인이 강의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는 진짜 책 한 권도 안 읽고 불인이 강의를 간 거야. 그랬더니 나 빼고 다 고수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책을 이렇게 다들 읽으신 분들도 본인을 불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아직도 부동산 초보다라고. 자, 근데 오늘 불인이 강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나 불인입니다 라고 말하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공부 지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저희 이제 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만약에 60대 분들도 많이 계세요. 60대 분들 만약에 계신다면 이분은 본인의 노후도 조금 더 해결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자녀의 성장을 엄청 도우실 수가 있어요. 60대 분들의 자녀분들이면 보통 이제 30대, 20대, 30대 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해서 내 자식들한테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만약에 알려줄 수 있다면 자식들이 부를 이루는데 엄청 크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자녀분들은 웬만하면 부모님은 답답하고 고루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 말을 잘 들을걸요? 조금 더 뭔가 배울 수가 있고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 50대야. 저는 이 50대인 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분은 지금 인생의 지금 황금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약간 마음 편해진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60대가 되면요. 내 말을 거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는 게 건강하기만 하다면 되게 편하대요. 근데 50대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노후도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엄청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0대 분들은 최근에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냐면 50대는 무적이시래요. 갱년기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시래. 이게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무섭다네요. 자, 그렇다고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40대면 이분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본인만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랬어요. 그 부자 아빠라는 책을 딱 펼친 당신은 상위 10%다. 벌써. 이걸 펼쳤다는 것만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상위 10% 기본은 가는 사람이다. 지금 책을 읽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40대는 완전 상위 10% 시작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40대도요. 젊어요 되게. 젊어서 10년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쵸? 10년 노력해서 50대가 되면 얼마나 잘 돼 있겠냐고. 지금 자꾸 우리 온다 여름님의 예쁜 애기가 눈에 시선을 강탈하고 있어요. 엄청 예쁘게 생긴 따님이 있네요. 네. 자, 만약에 또 30대 또 30대인 분들은 또 40대 그런 마인드랑 좀 비슷하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실 나이기 때문에 회사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요새. 회사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나. 내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돈 잘 쓰고 막 좋은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막 그래 보여. 나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맞아?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만 근데 또 이 30대에 이 황금 같은 좋은 시기에 밖에서 술 먹고 놀고 좋은 데 다니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월요일 날 이 저녁에 8시에 이상한 여자가 한다는 나눔 강의 뭐 이런 걸 한대. 근데 이거를 듣고 있는 분은 무조건 부자 확정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완전 셀렉님이 완전 좋아하는데 자, 30대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확정입니다. 아,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최연소 임장 멤버. 네. 자, 20대도 있어요. 우리 같이 임장 다니다 보면 20대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20대가 지금 공부하겠다는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꾸준히 해. 꾸준히 한다.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20대건 60대건 제가 아직 왜냐면 이쪽에서 70대 분은 못 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이를 20대에서 60대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여기 다 어딘가에 속하고 있잖아요. 20대에서 60대 어딘가에 속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모두는 다 기회를 갖고 있어요. 잘 될 수 있는 기회. 근데 제가 아픈 소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20%만이 1년 이상 부동산 공부를 하실 거예요. 나머지 80%는 다 사라져요. 제가 작년에 7월에 부동산 멘토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저 만났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진 분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저는 무조건 오래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믿어. 부캐님이 사라져요. 제발. 근데 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벌써 많이 걸러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꾸 1년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작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강의할 때도 꼭 이 파레토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파레토가 자연 법칙 중으로 봤어. 개미를 관찰했는데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 그중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A 집단에 있는 개미, B 집단에 있는 개미, C, D를 다 봐도 여기를 계속 봐도 꼭 20%만 일을 하고 근데 이게 개미가 일을 하는 것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부의 편중에 대해서도 세상에 있는 부의 전체의 20%가 80%의 부를 다 가지고 있고 80%가 20%의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그 20% 중에 20%가 거의 다를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그 다 걸러져서 일부의 사람이 대다수 큰 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파레토 법칙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파레토의 법칙을 2번 적용시킨 20%에 또 20% 거기에 들어가자.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20%에 20%면 몇 프로입니까? 네, 4%. 책방님 계산 잘하는 책방님.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4%가 부자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고 근데 이 4%가 아닌 사람들은 4%를 위해서 산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20%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20%를 한 번 더 하고.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벌써 위에서 한 번 싹 걸러진 사람들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제발 꾸준히 하자, 꾸준히. 꾸준히 공부하고, 더구나 저 계속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가 중요하지만 실행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책을 30권 읽었는데 부동산 계약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책을 50권 읽었는데 책만 읽었어. 그러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자, 오늘 이제 공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기 말에서 꾸준히란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반짝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불태워. 막 다시는 이런 삶을 못 살 것처럼.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결국에는 막 너 서울대 간다. 막 너 이렇게 공부했으면 예전에 서울대 갔을 거야. 미쳤냐. 뭐 이런 소리도 한 달 들었네. 한 달 듣고 선생님 번아웃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번아웃이 왔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진짜 번아웃 올 사람들은 버티고 뭔가를 하고 있고 원래 조금 안 하다가 했다고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거 제 얘기예요. 20년도 4월 5일 날 제가 처음으로 나 내일 새벽 기상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원래 새벽 기상을 순차적으로 시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원래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나는 내일부터 4시 반에 일어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2020년 4월 6일부터 현재까지 봤더니 1072일 정도 됐는데 제가 한 1000일 정도 새벽 기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저는 그냥 저는 뭐 제가 뭐 잘했고 이거 말고 저는 이거 딱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끄는 듯이 4시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막 허덕허덕거리고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더니 머리도 막 멍하고 잠깐 이렇게 1시간 동안 책이 잘 읽혔는데 6시가 되면 다시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잤네? 이제 다시 잤더니 남편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냥 계속 해야 된다. 나는 원래 잠이 많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나를 못 믿고 저는 제가 싫은 사람이었었거든요. 난 내가 너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예전에 살았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바꾸고 싶은데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책 읽고 새벽 기상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는 분들한테 저 내일부터 4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모르고 상관없지만 제가 던져놨잖아 말을. 4시 반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다음에 그냥 맨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상 인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방 분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새벽 기상하는 걸 보고 있어요. 요새는 제가 이제 우리 KB 시결 방에다가도 새벽에 4시 반에 이렇게 줌 항상 열어드리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러는 거는요. 저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하늘이 낸 사람들 뭐 아니면 되게 엄청 미인들처럼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지 일반인은 아니야.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직접 3년이 넘게 만 3년이 넘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만 진짜 특별해지고 싶어.
여태까지 내가 너무 싫었어. 한번 삶을 바꿔보고 싶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벽 기상밖에 없다 생각을 막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죠? 너무 되고 싶죠? 책 읽는 것도 어렵고 부동산 공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저한테 쌤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상을 막 3년 넘게 이렇게 하세요? 자기는 새벽 기상 못 하겠대. 못 하겠대요. 왜? 왜 못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며요. 어, 저 되게 유명한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살면 앞으로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끊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면 내가 싫은 그 어제의 내 삶이 계속된다니까? 계속? 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래. 어제처럼 사는 사람이 나는 미래의 부자가 될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이 맞으면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내 과거의 삶이 맞았다면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독해져야 되고 조금 더 간절해져야 되고 저는 아시겠지만 새벽에 줌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상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게 저도 뭔가 서포트도 해드리고 싶어서 줌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제가 4시 반에 줌을 딱 키면 사람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명씩 화면을 탁탁 이렇게 켜주시거든요. 너무 소름이 끼쳐. 새벽 4시 반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와서 줌을 켜주면 너무 어쩔 때는 정말 감동스럽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줌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팀의 원칙은 화면을 키자잖아요. 네,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팀의 원칙은 화면을 켜야 돼요. 제가 화면을 안 켜고 맘 편하게 줌을 하시게 몇 개월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실수로 그거 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줌을 누워서 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이해가 가. 출석부에 빈칸이 싫으니까 그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누워가지고 검정 화면일 때 이렇게 실수로 비계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딱 줌을 키시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할 거면 화면을 키게 해야겠다. 그거는 나는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못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줌을 키면서 얼굴 다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손만 나와도 되고요. 이분이 지금 책상에 앉아있다는 것만 인증을 하면 돼. 화면이 얼굴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 잘라서 몸만 이렇게 살짝 나오시거든요. 화면을 끄면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누워라 누워라 그래요. 다시 누우라고. 너 좀 더 잘하고. 너는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피곤해. 너는 지금 좀 더 자도 돼. 라고 계속 빗속에서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키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새벽에 이거 다 원래는 그냥 화면으로 쓰려고 했는데 다 얼굴 나올까봐 또 이렇게 여기는 머리만 이만큼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화면 그냥 얼굴 다 켜주시고 옆모습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되게 많이 계세요. 새벽에 90명이 세팅을 하고 80 몇 명이 매일매일 화면을 켜고 5시 반 안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제가 줌이 탁탁 숫자가 맞춰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걸 보면서 맨날 감동이고 첫날 이제 2월 달에 첫 번째 날 화면을 켜는 시스템으로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날에 화면 탁탁탁 켜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집중을 하는데 그 기운이 막 느껴져요. 줌 켜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집중을 해서 뭘 하기 때문에 내가 막 흐트러뜨려져 있는 게 조금 미안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소름 끼치고 그날 2월 첫 번째 그 체크해드리는 날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멋있고 이런 멋있는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자, 이분들이요. 새벽에 나의 본인의 3월 달부터는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새벽에 본인의 새벽에 대해서 점수를 지금 매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출석만 하는 것뿐더러 나의 새벽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겼는데 이쪽은 출석을 하신 거고 이쪽이 점수를 매긴 거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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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런 거 볼 때도 너무 멋있어요. 막 너무 이게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침에 이거 해주면 사실은 저는 제 아침이 없어지거든요. 너무 저한테도 새벽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나도 책을 읽고 이렇게 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출석 체크 쭉쭉쭉쭉 올려주시는 거 보고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면 진짜 사람들 이렇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사람들이 성격이 조금 있어요. 누구는 100점을 못 주겠는 거야. 자기의 새벽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왜 그럴 수 있죠. 머리도 멍하고 막 깨끗한 정신으로 책이 착 이렇게 읽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제의 일에 이런 여파가 남아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만약에 싸웠어. 그러면 앉아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만 막 나잖아요. 그러면 내 새벽이 100점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또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숫자를 바꿔 40점도 줬다가 90점도 줬다가 80점도 줬다가 90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일어나기만 한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거야. 일어나서 10페이지를 읽는 한이 있더라도 1시간 동안 100점을 줬어. 저는 이게 제가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부재책으로 원래는 7월, 그러니까 2월, 3월 달 연속으로 풀인증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뭔가 이벤트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월 달에 이 칸 채우기를 다 하신 분들한테도 뭔가를 좋은 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100점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상관없어. 다 채우기만 하면 점수를 자기 거에다 다 채우기만 하시면 뭔가를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80점도 줬다가 50점도 줬다가 근데 내가 내 아침에 대해서 100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루가 계속 쌓이잖아요. 사실은 50점을 주는 날도 있고 100점을 주는 날도 있지만 내가 어제 그게 남아 있어갖고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났네? 어떤 분들 막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단톡방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지금 이제 뭐 그 다음에 가시긴 했지만 몸이 아픈데 그래도 저걸 꼭 하고 싶어서 칸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계속 앉아 있고 그날 선생님 저 오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앉아 있었어요. 진짜 잘 되실 분이죠. 100% 무조건.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쉽게 어기는 게 자기랑 한 약속이거든요. 너무 쉽게 어겨. 사실은 제일 지켜야 되는 건데 나랑 한 약속을 그냥 이거는 적당히 이제 하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100점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꾸준히 살아갈 수 있으면 그리고 100점 아니어도 50점이어도 그 힘든 살면서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보여가지고 걱정된다. 아플까봐. 막 그렇게 말씀해. 임장 막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임장 가고 어저께 또 임장 가고
오늘은 막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몸 아플까 봐 걱정된다고 막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다 케어하면서 새벽에는 또 공부하지. 어찌나 또 강의들은 또 열심히 또 막 이것저것 챙겨서 막 들으시고 움직이는 시간 다 아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저는 이 분들이 엄청 잘 되실 걸 알아요. 이거는 100% 잘 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들이 될 거라 지금도부터 막 기대가 막 되거든요. 가끔 깨질 때가 있어, 이렇게. 자, 이거는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꼭 그걸 아시는데요. 2번 깨면 안 돼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날 다시 꼭 돌아와야 돼요. 2번이 연속이 되면 얘는 새로운 습관의 형성이래요. 내가 이 앞에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중인데 딱 깨지는 순간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2번 되고 3번이 되면 순간에는 이제 안 하는 습관이 이제 나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딱 좀 차리고 부동산 공부한다고 열심히 좀 살겠다고 새벽에 5시에 막 강의를 듣질 않나 막 새벽 기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잘 될 사람들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출석 체크하면 저 되게 피곤해요. 왜냐면은 또 누가 놓쳤대. 저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막 하면 그 중간에 단톡에서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 저 놓쳤어요. 왜냐면 이게 싫으니까. 제가 못 봐가지고서는 놓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거 봤는데 뭔가 놓쳐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제 새벽이 굉장히 흐트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책을 이렇게 읽다가 책 읽다가 이거 뭐 챙겨 뭐 하다가 또 이거 챙기고 막 이러는 저의 새벽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잘 될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미래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잘 될 사람들을 서포트를 하면서 하린이님이 조금 도와줘서 나 그때 새벽 기상 훨씬 잘할 수 있었다. 분명히 이 80명의 사람 중에서 아마 한 10명은 좋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몇 명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에 10명 영향을 끼쳐본 적 있냐고. 없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보람이 되다 생각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볼 때마다 감동스럽고 이게 저 막 여행 제주도 가가지고 호텔에서 불 켜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막 남편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화면을 못 켜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제가 지금 사람 복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는 중이라는 게 저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너무 좋아. 그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것도 너무 좋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하락장이고 상황이 안 좋고 우리 부리니님들 그리고 좀 부동산 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락장이라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다 새까맣고요. 어떤 사람들 왜 힘드냐면 계속 뭔가를 한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힘들지 불행이들은 힘들 게 없다고요. 뭔가 한 게 없잖아. 그냥 나 한 몸 챙기면서 내 실력 키우고 공부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사고가 난 것들을 해결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 저도 지금 1월부터 여태까지 계속 문제 해결하고 계속 뭔가 해결하고 하나하나씩 이런 거 해가니라고 엄청 힘든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6월, 7월 달까지 계속 뭐 이거는 근데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은 어차피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루틴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도 계속 돌아오지 매도할 것도 계속 돌아오지 막 이러니까 계속 저는 앞으로 4월, 5월, 6월 달에 계속 할 일이 쭉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지 하락장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면 돼. 지금 현재 역전세 맞으신 거 없잖아요. 분양권 등기 칠게 막 서너 개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나 작년 재작년에 등기 많이 지금 분양권 사가지고 지금 애 먹고 있는 경우를 주변에 보는 사람은 있어. 대출 받아가지고 수익형 물건 샀는데 대출이자 막 이빠이 올라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대. 본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직 아니시잖아. 내 갖고 있는 물건들마다 막 공실이 막 돼가지고 전세 안 맞춰져가지고 다들 막 돈 다 토해내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번아웃이 왔다. 근데 실제 실전 투자로 가면 훨씬 힘들어요. 행복한 일도 많아. 행복한 일도 많은데 훨씬 힘들어. 근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힘든 게 없다고. 우리가 뭐가 잘 안 됐다고 밥 굶어요? 애들 학교를 못 보내요? 다 원래 살던 삶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마음 흐트러진다고. 나는 뭐 힘들어서 새벽 배송 못 하겠다고.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사람은 원인을 만들어내.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요. 안 할 이유를 100만 가지도 만들어내. 근데 하나만 할 이유가 있어도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안 할 이유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여기 페이지에 없는 건데 마인드를 첫 번째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부정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 투자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100가지가 보이는데 선생님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이유인데도 다 하는데 자기만 그런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남편이 안 돼. 남편이 못하게 안 돼. 그쵸? 와이프가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황 이런 거를 반대를 엄청 많이 한대. 엄청 노력해야 된다고요. 남편과 와이프, 우리 가족을 내 마음하고 똑같이 맞춰주려면 내가 원래 노력하는 사람들이 10 노력을 할 거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내가 또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까 말까 막 하는데 투덜투덜거리기만 해. 노력은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저는 어제 임장을 하다가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여기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킴 쳤더니 그냥 강남구에 보이는 여기 안에 아파트가 이렇게 겹쳐지도록 이렇게 많아. 여기에 하나당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에 막 500채, 1000채씩이 붙어있는 페이지인데 이렇게 세상에 집이 많은데 강남에 내 집이 한 개도 없네? 강남에 아파트 있으신 분? 자,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빌딩이 이렇게 많아. 그쵸? 어마어마하게 빌딩이 많잖아요. 그 생각 맨날 우리 많이 했죠? 저 빌딩 다 주인이 있겠지? 이 생각들 다 되게 많이 했잖아요. 부럽다. 있잖아요. 얘를 가지려면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빌딩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작은 투자를 안 하고 빌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그런 방법 아니고는 없겠죠.
우린 다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 그 빌딩 안에 대출이 얼마가 있을까요? 대충 이런 100억짜리 빌딩에 레버리지를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80억. 80억. 부자론이 딱 한 명? 70억. 80억. 70억. 대략 70억, 80억. 자, 70%. 여러분 있잖아요. 100억짜리 빌딩 70억 대출 받아서 등기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70억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고. 100억짜리 빌딩 갖고 싶으시다면서요.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려면 그 이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 모두 갖게 될 거야.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남들 다 갔는데 여기 다 하나마다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에 다 주인이 있는데 이거 테헤란로예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여기 다 주인이 있는데 여기 이거 100억 아니야. 그쵸? 몇 천억. 막 그렇게 비싼 애들인데 여기다 대출 70% 80% 일으키라고 하면 할 수 없죠. 무서워서 못하지. 나는 지금 1억 대출 받는 것도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100억짜리를 누가 준다고 해도 못해요. 그리고 1억의 경험도 아직 안 해봤는데 5억의 경험도 안 해봤고 10억의 경험도 안 해봤고 근데 100억짜리를 어떻게 갔냐고요. 못 가죠. 단계가 꼭 필요해. 시간이 무한정 많으면 계속 연습을 하지. 우리 나이들이 다 이렇게 적당히 다 이렇게 있으시니까 우리 내 나이에 10년 후에 나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싶어. 저는 진짜 갖고 싶거든요. 100억, 200억짜리 빌딩을 꼭 가질 거고 갖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계속 연습이 안 되면 가질 수 있냐고. 그 제가 책 30권 읽고 50권 읽고 100권 읽었는데 투자는 안 하러 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너무 맞지. 근데 상황이 안 좋아도요. 또 다른 방법 찾아서 하고 다른 방법 찾아서 하고 뭔가 다들 해요.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제발 경험치가 쌓여야 우리도 강남에 아파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52억이래요. 55억이래요. 33억. 기본 20억, 20억, 29억. 막 이래요. 55억짜리 아파트. 얘는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55억짜리 아파트 대출 얼마 나와요? 55억짜리 아파트 대출 얼마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대출이 안 나와요. 저거 현금이 다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는 안 나오잖아. 금액 얼마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애들이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생으로 다 돈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네. 현금을 딱 갖다가 주고 막 50억짜리, 100억짜리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는 평생 그냥 뭐 5억짜리, 10억 안쪽짜리 그것도 훌륭한 거긴 하지만 그런 집에만 평생 사냐고요. 작은 것부터 하자. 제가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하라 말하는 게 아니고 술 대출 막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부러워하고 노력을 안 해. 작은 거 경험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하고 책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공부는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실제로 뭔가 읽고 싶지는 않아. 되게 아프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안 하고 근데 나는 부동산 공부는 하고 싶긴 하거든. 나는 어느 순간에 준비가 되면 할 거야.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한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부동산 고수들이 고수가 된 이유는 끊임없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만 쫙 했어.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 사람은 아까 말한 4%도 아니야. 그 정도로 만약에 수익률이 계속 좋고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동산 천재라고 불리는 랭고님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한 것 중에. 근데 왜 나는 실패를 안 하려고 하냐고. 나도 실패할 수 있지. 머리 아픈 경험들을 하셔야 성장을 하죠. 부동산 투자를.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 돈 1억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2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4억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 시간하고 공부하고 경험이 계속 같이 돌아가야 올라가는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마음은 편하거든요. 사실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저는요 9천만 원 대출도 못 받겠어요. 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데 끔찍하고 나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하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원칙은 원칙이에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잃으면 안 되지. 당연히 내 돈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1,000만 원 투자해서 막 1억 벌려고 하고. 돈은 조금 넣고 싶은데 많이 벌고 싶대. 수익률 1000%. 이거 누가 해요? 근데 하다가 가끔 운이 잘 맞아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막 유동성이랑 다 만나가지고. 막 코로나 때처럼 돈이 막 진짜 막 세상에 많이 풀려서 나 돈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번 사람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 바라지 마시라고. 사실은 100%도 바라지 마시라고. 연수익률 100%. 자, 제가 이러면서 꼭 워렌 버핏 말씀을 드리는데 워렌 버핏 수익률이 21.6%예요. 이분이 1년에 21.6%를 그 대신에 계속 복리로 꾸준히 21%를 했더니 이분이 재산에 현재산 뭐 1110억이 아니고 달러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우리 현재 환율로 곱하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93세신데 이 재산의 90%가 65세 이후에 생긴 재산이야. 그 앞에 10%도 사실은 많긴 하다. 10%도 많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과 복리와 노력과 이분이 얼마나 많은 페이퍼를 하루에 읽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것도 본인이 정리한 페이퍼가 아니잖아. 옆에 얼마나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많겠냐고. 그거를 막 다 거의 맨날 논문 수준으로 차에서도 막 그러고 많이 읽는 걸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계속 내가 더 젊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원래도 일찍 시작했어. 근데 그것보다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했어야. 시작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지.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며칠 전에 저 독서 토론하면서 부일남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책 30권 정도는 읽고 투자하고 지금 30권 정도 읽으신 분 많으니까 자, 내 공부가 충분한지 아닌지 내가 남을 데려다 놓고 30분 동안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부동산에 대해서 나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때는 투자를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정리를 한번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강의를 이제 공부하고 강의를 내가 남한테
나눔 강의를 한 30분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시점쯤 되면 조금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 투자를. 저는 언제 첫 투자를 했냐면요. 저는 2월에 책을 읽고 4월에 스터디를 시작하고 8월에 첫 번째 계약, 10월에 두 번째 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빨랐나 싶기는 한데 이때 사이에 이 4월에서 8월 사이에 2월부터 8월까지 책을 거의 100권을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임장을 막 혼자서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막 엄청 막 열심히 막 다니기 막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비교의 눈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월에 첫 계약을 하긴 한 거였었거든요. 되게 막 열심히 집중해서 하긴 했는데요. 저는 약간 그 좋은 점이 있죠. 저는 직장을 안 다녔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진짜 많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풀로 시간을 쓰시기 어렵다는 걸 잘 아니까 이렇게까지는 뭐 시간이 짧게는 아니더라도 하라고 제발 하자고. 그리고 저 돈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방법. 집 전세로 주고 저는 월세로 가고 그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월세 사는 거 뭐 월세 돈 막 나가면 아깝잖아. 걔를 이기게 해야겠다. 월세 나가는 것보다 돈을 더 벌어야겠네.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랭구님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 랭구님한테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쌤 우리 빌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1000에 50짜리 가서 살면서 종잣돈 모으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투자를 잘해서 2000에 100을 가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왜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희생을 막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월 수익을 50을 더 만들어내면 되잖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러면 생활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종잣돈은 쓸 수 있는 돈이 원래 만약에 전세를 사셨거나 아니면 매매로 사셨던 분이 그거를 세를 두고 혹은 이런 식으로 월세로 옮기게 되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쓸 수 있는 게 규모가 조금 크게 생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집을 전세를 주고 그리고 나는 월세를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 지금요 제 집에 살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왔어. 전세가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빨리 나가고 싶어요. 물론 이 집은 좋아. 집은 좋은데 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싫다고요. 뭔가 빨리 더 굴리고 돌려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월세를 사냐.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내 돈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세를 살면 원래 조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내 돈을 임대인한테 네가 써. 네가 그 돈 가지고 돈 잘 벌어봐. 라고 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돈한테 일을 시키면요. 돈이 여러분보다 일을 훨씬 잘해요. 돈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돈한테 월급 벌어오라고 시키는 게 훨씬 돈을 잘 벌더라. 근데 돈은요. 우리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돈의 인격이 있다고 항상 김송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돈은 주인이 멍청하면 바로 떠나요. 똑똑한 사람한테. 똑똑한 주인한테. 이게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 돈을 지키려면 더 똑똑해지고 돈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엄청 유명한
뭐가 안 나오는 거죠? 뭐가 안 나올까요? 이거 아까 말인가? 지금은 아닌 거죠? 대출. 죄송해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는 줄. 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영상인데 전체 말고 중간에 조금만 볼게요. 네,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 그렇죠.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되게 노력이 들어갔으면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 때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영상은 지금 보시면 45분짜리 영상인데요. 제가 진짜 초보자 불인이님들이면 뭐 마인드 이런 거 하실 때 꼭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돈의 속성 책 이렇게 나왔을 무렵에 김승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건데 너무 좋은 그런 이렇게 해안 같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고 여기서 저는 김승 회장님의 얘기 중에서 어떤 거를 중점해서 말을 드리고 싶냐면 돈의 중력이 있다. 첫 번째 1억 모을 때 100의 힘이 들어갔고 두 번째 1억 모을 때는 90의 힘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80이 들어갔어. 계속 하다가 보면 9번째, 9번째, 10번째 때는 10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1억 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소리는 이제 본인들 그 소리 이렇게 늘리면 되시지 않나요? 그러면 아까 안 되셨을까? 네, 이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6분 40초쯤에 있는 멘트니까 그 시간 맞춰서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근데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1억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1억을 해야 그 다음에 10번째 1억을 할 수 있지. 10의 노력으로. 이때 근데 사실은 1억을 말하는 것뿐 아니고 투자로 100을 벌던지 1000만 원을 벌던지 그 한 번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1억에 모을 때 되게 힘을 들여가지고 한 번 1억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 1억의 경험을 해야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계속 연장선이에요.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싶으신 분은 지금 1000만 원짜리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5천만 원짜리 투자도 해보시고 1억짜리 투자를 해보고 그래야 10억짜리 투자도 해보고 30억을 해봐야 순차가 넘어가야지 100억으로 갈 거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1억 벌 때 들였던 힘보다 덜 드는데 100억을 할 수도 있거든. 경험치와 공부가 쌓이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힘들다라고 마음만 힘들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불인님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 공부 꼭 해야 되는 이유인데 저는 이 지금 같은 시기라는 말을 요새는 하락장의 시기니까 이런 시기라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기는 했지만 지금이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시장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이왕이면 내가 공부가 잘 돼 있고 해서 나한테 유리할 수 있고 내 돈을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시장을 참여하자. 자, 부동산 공부에 국한되지 않는 얘기고요. 돈에 대해서 다, 사업에 대해서 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에는 다 공부가 필요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해야 4%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4%가 돼야지 라고 하고 다 또 잊어먹어. 근데 여기에 있는 중에서 몇 분이 분명히 달라지시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몇 명한테만 영향을 드린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새벽 기상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기분 좋은 거랑 똑같이. 지난 내 삶이 좋으셨으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내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고 나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그러면 똑같이 사시면 돼요. 근데 내 삶이 후회돼.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대학교 가서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제 우리 성정길 선생님이 잘 쓰시는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서울대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울대 간다 생각하고 한번 공부해보라고. 과거에도 안 됐던 게 갑자기 되겠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잖아.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는 시켜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몇몇 벌써 그때도 뜨인 사람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루하루가 나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지금 앞에 있어. 내가 지금 뭔가 노력을 하면 내 5년 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건데 내 3년 후가 달라져서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훨씬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강의를 듣고 이건 졸지 마시고 피곤하죠. 피곤한데 정신 정도는 차려야지 또. 졸지 마시고 줌은 항상 화면을 켜시고 나란 사람이 제가 가끔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 항상 요새는 줌 강의가 워낙 많잖아. 5주 강의를 했어. 예, 아니면 저 7주 강의를 했었는데 7주 강의를 했는데 줌을 맨날 화면을 안 켜주셔. 그래가지고 임장 가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 숙제도 내가 맨날 보고 다 했는데 얼굴을 처음 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화면에 화면 켜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반까지 저 보는 거는 지금 4 곱하기 4로 보이는 화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요. 다른 사람 얼굴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근데 강의하면서 선생님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내가 얼굴 여러분 제가 녹화본에 여러분 얼굴 하나도 안 나와요. 제 얼굴만 나오게 녹화가 돼요. 제가 예전에 초반에는 실수를 했을 때는 얼굴 막 나오게 했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법을 많이 익혀서 해. 화면을 키시고 줌이든 공부를 하든 저 선생님 내가 씹어 먹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조금 독하게 해야 4%에 들어간다니까. 이왕이면 네 지금 막 켜주고 계세요. 똑똑똑똑 이렇게 켜주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안 키는 것보다 그래도 훨씬 나아. 자, 100명 우리 지금 129분 계시는데 하면 막 키고 막 그렇게 좀 보자고요. 아니 나 식사하는 중이에요. 뭐 하는 중이에요. 화면 켜놓고 밥 먹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좀 똘망똘망하게 눈 더 크게 뜨고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가 보면 누군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아웃풋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셔요. 나도 그냥 하면 돼. 쟤는 하고 난 아직 못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행하고 어떤 책이든지 보면 결국 끝에가 다 이 말 나오죠? 실행하라고 공부를 하면 성장 10대고
실행 한 번에 100을 채우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를 선생님들이 잘 아니까. 앞에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책을 30권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 안 갔던 거를 실제로 실행 한 번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거가 이렇게 딱딱딱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오늘 이게 첫 번째 이제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저 이제 맨날 이제 후기 써주시면 임장을 보통 붙여가지고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후기 써주시는 분들한테 임장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가지고 임장이 아니고 후기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10분을 저희 사무실에 초대를 할게요. 평택에 이제 위치가 조금 멀긴 하지만 수서역에서 SRT 타고 오시고 각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보통 수서로 해가지고 평택 지제역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지제역에서 만나서 저희 사무실로 모실 건데 대략 막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넓지 않아서 많이 못 모시는 거예요. 마음은 많이 뭐 하자고 하고 싶지만 여기에 이제 여기 책상이 지금 의자가 6개 있고 뒤에 의자가 하나 더 있고 좀 이렇게 치우고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는 무난히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어제 사실은 우리 MVP 임장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건데 원래는 임장을 또 해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임장을 하다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불인이님들이 질문이 엄청 많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던 거. 이거를 막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고 임장이었는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임장은 다른 거로 또 많이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내가 뭐 미니 강의 같은 것도 좀 하나 해드리고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후기 만약에 10분이 안 써주시면 그냥 그대로 다 오케이. 10분 안쪽이다. 그러면 그냥 뽑는 거 없이 그대로 가는 거고 10분 넘어간다 싶으면 저희 스터디원 분들한테 투표를 읽고 투표를 좀 하시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10분을 뽑아서 16일 날 제가 낮에 이제 우리 시계열 단톡방하고 저희 블로그 통해서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네이버 폼 입력하신 분들 기준으로 후기 작성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거기 있어가지고 연락을 따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네이버 폼을 입력 좀 해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미니 특강 그리고 궁금하신 거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의 뭐 투자 경험담 막 실컷 얘기해 드릴게요. 뭐 그런 거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는 이제 끝나긴 했는데 저 지금 모집을 2가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 우선 닷꿈스쿨에서 정규 강의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일 모레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닷꿈 정규 강의 되게 간단하게 커리큘럼 알려드리면 완전 왕초보님들한테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온갖 프로테크 사이트 직접 혼자서 보실 수 있게 아이고 수강 감사합니다. 유저님 누구세요? 적어놔야지. 유저라고 돼 있어 근데 네 지금 네이버 부동산 KB 시계열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갱노노 사용법 다 알려드리고요. 손풍기 혼자서 다 쓰실 수 있도록 네, 강의해드리고요. 1대1 모든 수강생 다 1대1 줌 미팅 해드려요. 네, 그리고 MVP는 MVP 소수만을 위해서 임장 따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바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닷꿈스쿨에서 이제 임장과 독서 토론이 결합된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 들어봤는데 할인이랑 임장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이거는
3월 20 며칠 정도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 지금 저랑 독서 계속 일주일에 한 권씩, 한 주에 한 달에 4권 읽고 같이 임장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2가지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쉬고 오늘 지금 48분인데요. 55분까지 쉬고 9시 55분에 다시 만나서 호갱노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좋은 정보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오세요.